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곡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동 지금 항상 나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부 양주군 지역이었고, 이렇게 보면 동서로 하면 서쪽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면 1914년 4월 1일, 그러니까 이때가 전국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두냐면 네 개리, 그러니까 신촌, 추동, 발곡, 본두냐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시둔면, 신곡리로 이렇게 계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곡동은 신촌리의 신과 발곡리의 곡을 따서 신곡동이 되었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의정부 의시로 습격됐을 때 당연히 그 신곡동이 된 거고, 그리고 신곡동 같은 경우 보니까 1988년에 신곡 주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택지 개발이 아마 되게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시와 이렇게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게 가래올과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2010년도 가래올 모습인데 2020년도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겠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50년대 모습, 의정부 시사 8에 보면 97쪽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 초등학교 모습. 그래서 요번에 그 신곡동 조사를 하면서 제보자들 만났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초등학교가 논바닥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보면 논하고는 그 매치가 안 됐었는데, 이때 사진을 보니까 학교 있고 다 주변이 다 뭐였냐면 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가뭄이 들었어. 그 가뭄이 들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그냥 하지 않고 다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양동이 하나씩 들고 저기 중량천에서 물을 퍼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다 어쨌든 노래다 보내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래올은 초등학교 일대에 있는 마을을 말하는 거고, 자, 가래올의 그 지명 유래는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가래나무 추 써가지고 한자로는 추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가래나무하고 상관없다, 거기에 보면 가래나무가 없다라고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 갈라지는 곳에 있는 가래라는 곳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 추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래나무와 관련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래올을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어요. 심심하죠. 쳐봤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명이 하나라고 이야기해서 쳐봤더니 정말 가래나무가 뭐하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가래나무가 관련된 지명인데,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가래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다 뭐와 되어 있냐면 길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래나무 추자 해가지고 추동, 추곡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 가까이에 있는 호천에 보면 여기도 가래올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곡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가래나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 여기도 보면 추동리가 있는데 여기 가래울 또는 추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래울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래나무와 관련된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올려놨다 이 밑으로 옮겨놨는데 중부 이북 지방 산기슭이나 계곡 주변에 가래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이 북한 지역에 보면 우리 아까 보여준 그 지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북한 지역에 더 많아요. 추곡이라는 지명이 이 치기 힘들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이거는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위쪽에 많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마을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진말, 응달말, 모퉁이 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가래올에 보면 크게 양지 쪽에 있는 건 무슨 말? 양진말. 양진말. 음지 쪽에 있는 건 음진말. 응단말, 음진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구층에 있어. 이게 바로 모퉁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거기 한 뭐 4가구, 5가구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떼벌 이런 데도 보면 처음에 알겠습니다만 이 처음에 가구가 1가구, 2가구 이렇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모퉁이에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한 서너 가구 정도? 이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추동마을 이렇게 해서 이거 저기 그 시사에 있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정말 추동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곡동 추동마을을 가래올이라고 하는데 현 의정부 초등학교 부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추동공원 아래 마을이다라고 하고 신장로를 따라서 아마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게고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되냐면 의정부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앞에 보면 다 뭐냐면 논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이렇게 가뭄 들었을 때는 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 양동이 들고 이렇게 물도 했고 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여기서 그 양수기를 서로 동원해가지고 70년대에는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논에다 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량천에서 이제 물 깊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양수기 했는데 그 양수기가 그 옛날에는 힘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호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길어봤자 한 50m, 100m쯤에 하나에다 양수기를 한 대씩 놨대요. 그리고 물 받아놓고 웅덩이 해놨고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옮겨가고. 근데 그게 그 아주 높은데 이 가래울에서 그 공복에 쪽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 보면 한 1km에서 1.5km 그 양수기를 그러니까 양수기를 몇십 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물을 해놨다라고. 그리고 여기 논이 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골론이 뭐냐면 소가 축축 빠지는 데 있죠.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축축 빠져가지고 골론이 골론 같은 경우가 뭐냐면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동네가 논이 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 보면 그 경운기가 들어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했다. 논에 왜? 빠지니까. 그 소만 들어가서 저기 하는 거고. 그렇게 논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29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가래올 마을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신곡리 가래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형년에 50석가량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이때 한제, 충제, 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작률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별을 안 베는 거죠. 안 베고 버티는 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1933년인가 32년에도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소작전 얘기가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소작인들과 관련 그 폐가 소작인들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소작인들, 하나는 지주편 소작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작료를 올리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지주편 저기는 뭐 올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네 상황이. 예, 그렇죠. 지금 뭐 사람 사는 것도 똑같죠. 뭐. 그래서 이쪽 편에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고. 요거는 능골인데 신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이 바로 능골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 의정부에는 뭐와 관련된 게 많았다? 능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았다. 다 뭐냐면 세조대왕이죠. 그러니까 1468년 9월 세조가 승하하자 능자리가 될 만한 명당을 이렇게 잡으러 어디까지 왔다? 의정부에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정부에 이 능과 관련된 게 한 20여 종류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다. 여기도 능골이 있고 능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로는 능곡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배밭이 많아서 능골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밭은 아마 최근에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왔을 때만 해도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봐가지고 뭐냐면 그게 뭐 4, 50년 이렇게 됐다?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근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저기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년, 40년 전에 왔는데 그때 그 배밭이 있었다. 많았다라고 하는 보면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이. 이 마을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구릉 안쪽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해서 능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능과 관련된 거는 그 꼭 왕과 관련된 묘가 있어서 능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아 뭐 이렇게 뭐 궁중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능이라고 쓴 그 지명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넓게 뭐 궁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묘를 썼거나 뭐 그렇다면 능골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묘가 큰 것 같은 커도 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물론 그게 왕릉은 아니지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원래 산소가 요만한데 그렇지. 이만하면 이게 능 같은 거라고 해서 능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하나 저기 이거 능곡 영세 불망기 여기에서 그 정월대보름날 그 능골 청년회에서 이렇게 뭐 여기다가 제사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동오리예요. 동오리. 그러니까 동오리는 오동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오동나무 오자를 써서 동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마을이 동쪽에 있어서 동오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하는데 그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동오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다 뭐라고 하냐면 동우리라고 해요. 동우리.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동오리, 그러니까 동오리 해가지고 동오리가 어디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냐면 동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우리는 뭐 산 모양이 알둥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생겼겠죠. 근데 어쨌든 동우리라고 그 발음을 많이 하셨다는 거. 여기도 보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 집 있고 다 앞에 이거 뭐예요? 다 논이죠. 그러니까 다 의정부가 옛날에 보면 다 뭐가 있었냐면 논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돼. 왜냐면 집들이 너무 많아.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라 60년대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논이었다는 거예요. 70년대. 요건 70년대 나온 거고 아까 이제 60년대 이렇게 보면 다 뭐냐면 다 논이었기 때문에 시골이다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네요. 지금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아까 의정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제일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논 가운데 학교만 학교가 달랑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논이야.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 엄청 시간들 많이 걸리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3, 40분 뭐 이렇게 걸어 어린아이들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걸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쪽으로 학교 발령내고 그쪽에 아이들 뭐 이렇게 그쪽 가라고 해놓으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집에서 그죠. 하긴 예전에 뭐 학교들이 가까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집 앞에 근처에 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2, 30분 걸어가는 거는 네, 기본이었습니다. 자, 동호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이제 찾아봤는데 몇 군데 없었어요, 사실상. 아까 가래월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동호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 강화면 동호리,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호리,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호리,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있었고 강원도도 있었고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위에 동호리는 오리와 동문리에서 뭐라냐면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거. 그러니까 신공리하고 똑같은 거. 발곡이랑 신곡이랑 똑같네. 신촌하고 발곡리에서 하나씩 따는 네. 거니까. 그리고 화성시 향남면 동호리는 이게 지명 유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자 봐서는 이게 뭐냐면 오동나무 오자니까 아마 오동나무와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호리는 이게 5오잖아요, 그죠? 그게 동막리에서 오상리 이렇게 합쳐져서 동호리가 됐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옥천군 이쪽에 보면 원래 거기 상중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중리가 옛날 지명이 뭐였냐면 동호리였다. 그리고 동호리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리가 돼 있는, 그러니까 거리상 오리인 경우도 밑에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5개, 그러니까 자연 마을이 5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5개로 이루어져 가지고 동오리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해동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동오리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동오리 5오자 들어간 거는 송정에서 오리 떨어져. 옛날 우리 그 지명에 오리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하는 건데 오리라고 거리상 오리 떨어져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동오리는 이 오동나무가 많은 데서 유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오리는 기본적으로 오동나무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지명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동호리와 관련해서 이제 사시는 분,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평윤 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온 건데, 그 희한하게 이 배밭을 기억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동호리에는 배밭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마 지금 나온 거 인터뷰한 거에 보면 배방 직후에 아마 심으신 것 같고, 배밤뿐만 아니라 사과, 배, 자두,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뭐만 기억을 하냐? 배만 기억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실 때 보면 뭐만 성공했냐면 포도나무만 성공을 했대요. 배는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령마을에 인터뷰하면서 했더니 거기 배밭이 있었다. 왜 기억을 하냐면 배 서리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주인 아저씨한테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혼났어. 마당에서 무릎 이렇게 손 들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네가 와야지만이 아들을 돌려보내주겠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데려갔죠. 데려가서 어떻게 했겠어? 혼났지. 엄청 혼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배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기억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둔뱀이고, 그러니까 발곡고등학교 지나서 여기 보니까 발곡고등학교 있고 요즘 동그라미 친 데가 이게 둔뱀인데 왼쪽에 있는 말이 둔뱀입니다. 여기 예전에 진주강씨들이 절반 이상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앙묘하고 청주아씨들 묘가 되게 많았대요.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삼국시대 때 군대가 주둔했던 곳, 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밤에 진을 쳤던 곳,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이게 아마 산 중턱쯤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게 둔과 플러스 뱀이가 합성이다. 그래서 역둔토를 말한다. 옛날에 여기 이제 그 관청과 관련된 것들이 군마. 예, 네. 이 뭐 토지들이 있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직접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러니까 요새는 좋은 게 뭐냐면 그 지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클릭해놓고 이렇게 보면 그 마을 전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봤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 그 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그 가래올에서 조사했을 때 보면 여기 논이 그러니까 수천 평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 건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경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했고 비 이런 것들이 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굳이 역둔토를 의심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런 데다 했을까? 왜냐면 그 아까 그 가래올이나 그 밑에 청룡마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다 그게 논밭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그 개천이 흐르니까 거기서 그 물대기도 되게 수월했을 텐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거 지금 PPT 만들면서 두렵듯 들었어요. 굳이 역둔토를 여기다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지금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리술인데, 이게 다리술이도 지금 전혀 기억을, 지금 다 뭐가 들었어요? 아파트 다 들었어요. 그 이거 봐가지고는 지금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돼. 자, 다리술이는 그 지명 유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다리술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올에서 나는 가래나무로 바리떼가 뭐 사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님들 먹는 거. 네, 그렇게 그럼. 뭐 주발일 수도 있고 사발일 수도 있고, 네. 바리떼를 만들던 마을이다라고 해서 바리수리, 또 수리 이할 때도 이렇게 또 쓰죠. 바리수리, 다리소리, 바로 소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중요한 건 발음 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어디다 적어놓고 이 지명이 뭐야 그러면 바리수리, 그러니까 사람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바리술리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수리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한자로는 발곡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생김새가 주발 모양처럼 이렇게 마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또 바리수리, 그 여기 예전에 독수리가 많아서 바리수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글쎄 이건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맞나? 진짜 많았을까요? 잘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발우수리, 새와 소나무가 많아서 발우수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명이 바리수리와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지명이 있다. 근데 지금은 바리수리 하지 않고 다 뭐라 그래요? 발곡이라고 하죠. 이게 그 한자 하는 지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순 한글 지명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발곡마을 모내기 1970년대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요것도 여기 있습니다만 의정부 시사에 이렇게 나온 거라 가져왔어요. 진짜 보면 지금은 나름대로 농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농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맞아. 꾸불퉁꾸불퉁했잖아요. 그 사람 일렬로 해가지고 그냥 한 모 한 모씩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요거 왜 가져왔었냐면 그 신문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52년 6월 17일자에 유엔 장성도 모내기 행렬에 이런 기록 그 신문이 있어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1952년은 한참 뭐 할 때? 한국 전쟁. 전쟁 할 때죠. 근데 그래도 밑에에서는 뭐야? 모내기를 해야지 사람들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모내기 해가지고 그 양주 군하고 그러니까 52년이니까 이때는 의정부가 아니라 이제 양주 군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장들이 군단장한테 뭐 이렇게 감사패 이렇게 전달하고 막 그랬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감사패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돼. 그리고 신곡동에 보면 이게 아까 발곡과 관련된 거예요. 신곡동에 느티나무, 그러니까 보수가 신곡동에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곡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 처녀 총각이 술래잡기 하면서 나무 사이를 지금은 이게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별개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드나들었대. 왜 처녀 총각이 이렇게 여기 술래잡기 하면서 여기 왜 했는지 모르.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뭐 처녀 총각이 뭐 여기 술래잡기 하면서 돌아렇게 여기 다녔겠어요, 그죠? 애들이었겠지. 지금은 어쨌든 틈이 없어서 하나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봄, 가을 주민들이 예전에 여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산목이에요.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소신. 그러니까 당제, 그러니까 대동제도 지냈고 봄, 가을로 대동제 쌀 뭐 이런 거 떡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술 이런 거 해가지고 대동제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애군이 생기면 여기다 또 다시 잘 우리 마을 안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사 굿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 보면 또 여기 뭐 하냐면 평상시에 여기서 뭐예요 밑에서 여름철에는 그래서 저기 놀죠, 쉬는 거예요. 정자예요, 정자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자 그냥 나무인데 때가 되면 이게 바로 뭐로 바뀌냐면 신목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이 4군데에 있는 나무를 잘라간 거예요.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가져올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비행기 프로펠러 만든다고 4개 가지를 갖다가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탈이 났다는 거네. 자,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나무, 그러니까 이기태 선생의 그 백송제사라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나무도 옛날에 그 동티 난다 뭐 이렇게 아까 있었던 신목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신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나온 게 한국 나무는 다치면 피도 흘린다. 이런 얘기 진짜 나무 뱉는데 거기서 하얀 액체가 흘러나든지 빨갛게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서울 회원동에 있는 회동 정시댁의 은행나무는 임질환 때 외병이 이제 도끼를 하면 그 나무를 찍으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뭘 나왔냐면 피를 토하. 나무가 피 나오니까 무섭잖아. 도망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동의 이마에 있는 회나무는 단오날에 장가 먹고가 죽은 몽달 귀신들이 모여드는 나무. 그래서 여기 뭐 하냐면 처녀들이 거기서 뭐 해야 돼? 그네를 타줘야 돼. 만약에 그네 안 타주면 밤새도록 통곡을 한대요. 그네 타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여가 이거.
신곡동에 있는 느티나무 프로펠러를 만든다고 해서 큰 가지 4개를 잘라놨는데 그 프로펠러,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그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가 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루 걸러 떨어진 거예요. 오늘 비행기가 그 시험 비행에다 떨어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나무로 그 프로펠러를 만든 게 떨어진 거예요. 2번 연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태 양반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충신목이다. 나라를 나무가 사람도 못하는 걸 뭐가 했다. 나무가 했다는 거다. 그래서 충신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나무가 진짜 그 일제의 그 만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데 응징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말을 가져왔는데 새말은 아시겠죠? 뭐 현재 경기 이청사 옆 새말초등학교 일대가 바로 새말이다. 이거는 옛날 거 가져온 거고 의정부 시사에 나와 있는 거 가져온 거고 이거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며칠 전에 이쪽 신곡동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 불만기 있는 데가 이게 없어졌죠. 네.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성종의 10번째 아들 경명군, 경명군과 관련돼서 여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와서 개척했다라고 해서 새마을 신촌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종 나중이죠. 뒤에 이제 1592년이니까 이게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전주시 일가가 와가지고 또 마을을 새롭게 개척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새마을은 동네 그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편의점 하나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바깥쪽은 바깥마을, 바깥샘마을, 안쪽은 안샘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마을을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새마을에 사셨던 분 인터뷰한 내용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에서 의정부 초등학교 가려면 그 어린 그 아이들이 봤을 땐 학교가 굉장히 멀었던 거죠.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마음구석에 하면 산소에 마음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 이제 좀 일찍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술래잡기 하거나 뭐 놀다가 지면 마음구석 이렇게 타치하고 학교 가는 그런 거였는데, 아마 산 좀 높은 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타치하고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 뛰어가도 결국 어떻게 되면 뛰어가면 약간 늦는 지각하는 뭐 그런 일도 좀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산 넘어가면서 그 산소 요쪽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뭐냐면 그냥 일종의 놀이터였다는 거죠. 지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순진하잖아. 야, 저 찍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찍으러 가잖아. 근데 좀 어른들한테는 찍고 와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쭉 보고 와서 사람 안 보면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그냥 올 텐데, 아이들이 되게 순진하니까 찍어가지고 지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당시에 아마 문둥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얀 옷 입으면 문둥이인 줄 알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교 이렇게 산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허연 게 보이면 학교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무서워서 다시 집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저게 했냐면, 예전에 문둥이들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 사람 고기를 먹으면 문둥병에 치유된다 그런 그 이상한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되게 무서웠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가 안 된다고죠? 전염이 되나? 전염 안 된다는 거죠. 전염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때 뭔가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 망태 같은 거를. 운동이 그분들이.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게 잡아간다 그래갖고.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잡아가서 뭐 저기 해가지고 어쨌든 되게들 무서웠어요. 무서워. 그래서 어떤 이 거연 옷만 있으면 어떤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고 그랬었나 봐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름대로 이게 격전지였기 때문에 탄피들이 그렇게 많아요. 탄피들 되게 많았고 지금 이편한 세상 침대 거기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 파면 다 뭐가 나오냐면 탄피들이 피가. 그거 가지고 또 총 만들어 가지고 또 쏘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화약도 아니면 이제 거기 앞에 총알 앞에 빼가지고 화약도 쭉 해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거기다 또 뭐 하냐면 불 붙이고. 예전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뭐 하는 게 없었냐면 놀 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온갖 것들을 다 가져 놀았거든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사실상 잘 모르고. 그렇지. 또 뭐도 가지고 놀았냐면 포탄도 가지고 놀았다. 그 실질적으로 다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에도 보면 간혹가다 그 신문 기사에 보면 포탄 가지고 놀다가 아이들이 그 포탄 가지고 두들기고 놀거나 아니면 그 탄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화약을 없애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거하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치다 보면 어떻게 되나 터지면 죽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가래울에 살던 분이 그거 가지고 어쨌든 하다가 약간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랬대. 자,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또 연막탄도 많았었나. 연막탄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보름날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영촌에 이렇게 저겼을 때 금오리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 가래 이쪽이죠. 새말 이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목욕하는데 가끔가다 근데 왜 그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동네끼리 이제 이렇게 편싸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영촌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수영이라고 하겠나 목욕 비슷한 거겠죠. 뭐 미역 감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맥 감는 거, 맥 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보면 이제 금오리 아이들이 많이 오면 이 셋말에 있는 애들이 못 들어가는 거고 셋말 아이들이 많으면 저쪽 동네 애들은 또 접근을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접근했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싸우는데 아무래도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병정놀이도 무진장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보니까 이 제보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자기보다 2학년 위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나이는 5살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죠. 5살이면 2학년에 5살이니까 2학년 내가 1학년이면 3학년인데 그 형이 5살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되는 뭐 그런 점이죠. 만약에 그 본인이 한 5학년쯤 됐으면 그 양반은 원래 고등학생 나이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 거죠. 그 양반이 이제 그 새마을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대빵이에요. 대빵해가지고 야 모여라 하면 병정놀이 쫙 하고 뭐 계급장도 달아주고 막 그리고 안 되면 뭐 계급장 뛰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